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8일자 김현의 댓글입니다. 오늘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 말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하이라이트에서 본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부분입니다. 그 뉴스원의 검찰 보안 수사 비율 50% 육박, 법무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그 박은정 국회의원이 비판을 합니다. 무슨 검찰 보안 수사 비율이 50%냐, 그래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조국혁신단 박은정 국회의원이 검찰에 보안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 안 준다고 하면서 이를 대체할 자료를 받아보니 조서 기준으로 3.9%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 조서 3.9% 정도로 보안 수사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전부 조작 수사 기소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검찰을 혁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혁하고 있다고. 이에 주진우 기자, 이제 뉴스공장에 주진우 기자가 나오는데요. 주진우 기자는 경찰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맞춤법 잘못됐다 뭐 했다면서 아예 경찰이 그 송치한 내용을 처리 안 해주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경찰이 불만이 많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보안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보안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추가 수사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전담 공소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때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가 쟁점인데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인데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 보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정치인이 있고 그리고 검찰 권력이 있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표를 받아서 권력이 있는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것을 수익 모델로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사실은 그 수익을 얻으려는 회사와 같습니다. 돈을 벌려는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나 어떤 다른 SNS 같은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내세워서 홍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최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듯이 법적인 제재를 남아받지 않고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속성이 당연히 모든 조직에는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정치인과 같이 힘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원칙에 기대서 원칙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인데요. 검사는 서류를 정리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 수사를 다시 진행을 시키거나 경찰이 서류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할 우려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찰인데요. 일부 서류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역할은 이제 범인을 직접 잡아오거나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모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역시 수사권이 있으면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멘트는 이제 앞으로 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으려면 일단 범죄자를 잘 잡도록 해야 되는데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그 사람한테는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빼주는 거, 이런 게 큰 힘입니다.
이 힘을 견제하려면 경찰과 검찰 둘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 다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면 기소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 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기소 같은 경우에 경찰과 검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저는 좀 외부로 법적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사례에서도요, 쌍방으로 폭행을 한 사례였는데 경찰이 한쪽 편을 들면은 한쪽은 뭐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렇게 하면서 빼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한 거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넘어가는 순간 정당방위고요. 좀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도 저도 정당방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한 내용을 방어하기만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긴 어려운데,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그런데 경찰이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은 정당방위다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송치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경찰의 힘입니다. 혹시 억울한 수사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라면은 경찰과 검사의 수사와 기소 관련해서요, 변호권을 강화하면 됩니다. 변호사에. 지금도 검찰과 변호사 단계에서 검찰 같은 경우는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즘에 변호사 지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얘기를 듣지 않아 버리니까요. 검사나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변호사의 주력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객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예를 들어 검찰이란 조직이 나쁘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경찰이란 조직은 선하고 좋다, 친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좋은 조직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